2000년 전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 영원히 살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불로초를 찾아다녔지만 결국은 그런 신비한 약초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막강한 권력과 넘치는 부를 가졌음에도 결국 마지막으로 절실하게 바랬던 것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이었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싶어하는 마지막 탐욕이자 동시에 인간이 풀어야 할 마지막 미션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까운 미래에는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영원히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미래 예측을 한 사람은 레리 커즈와일이란 사람입니다. 음악을 다루는 사람들이라면 꽤나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커즈와일이라는 브랜드의 신디사이저 회사의 대표가 바로 커즈와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디슨 이후로 최고의 발명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발명가이며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가 인공지능 개발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했을 정도로 AI의 진심인 개발자, 싱큘레리티 대학 창립자, 20개의 명예학 박사 학위, 미국 대통령 3명에게 명예상을 받았으며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미래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수없이 많은 그의 커리어를 보면 본업이 무엇일지 궁금해질 정도인데 확실한 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천재 중에 한 사람이란 것은 분명합니다. 다재다능한 커즈와일의 능력 중에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래를 예측하는 힘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는 80년대부터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왔는데 147개 예측 가운데 126개가 실현되었을 정도로 그의 예측은 뛰어난 적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률로는 87%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기술은 개발되었지만 상용화되지 않은 것은 제외한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발현되고 있는 기술과 과학의 발전 속도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인데 엄청난 통찰력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과거 예측을 살펴보면 놀라움을 넘어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8, 90년대에 이런 예측들을 합니다. 2000년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할 것이다. 2009년 스마트폰이 대중화될 것이다. 컴퓨터만큼 뛰어나지만 훨씬 더 작으며 휴대하기에도 편할 것이다. 천문학적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서민들도 충분히 사용할 것이다. 2009년쯤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내놓았는데 지금은 다 현실이 되었고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상황들이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황당하게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80년대의 한국은 1가구 1전화 시대였고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듣던 시기였으며 개인용 컴퓨터가 막 보급되던 때라 흔하지도 않았으며 자동차 포니가 도로를 질주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커즈와일이 스마트폰과 자율주행을 말하고 있었으니 그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대중들은 조금 황당하게 생각하거나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 주류였을 겁니다. 커즈와일은 인지도가 꽤나 높은 사람인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떨까요? 커즈와일이 예측하는 미래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가파른 기술 발전을 직접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상상력도 풍부해진 상태이죠. 커즈와일이 어떤 미래 예측을 하든 별로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가 예측하는 미래의 변화는 우리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고 다가오는 속도도 예상보다 아주 빠릅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예측입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한 예측치이기 때문에 기술 발달의 속도에서 오는 시간적인 오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가까운 미래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커즈와일이 말하는 다음 시대에 실현될 예측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레리 커즈와일은 가장 빠르게 다가올 미래 기술로는 가상현실과 홀로그램 기술을 꼽고 있는데 이 기술들은 현실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올 것이고 아직 보급되지 않은 증강현실 글라스도 시작점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숨쉬는 것이나 체온까지 느낄 수 있는 홀로그램이 나올 것이고 여행이나 출장 같은 장소에 대한 개념이 바뀌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패러다임도 근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에서도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처음 게놈 지도를 1% 해독하는데 7년이란 시간이 걸렸지만 나머지 99%를 해독하고 완성하는데
7년이 걸렸을 정도로 기술의 발전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기도 하고, 게놈 지도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인류의 생명공학이 예측이 가능한 단계에 올라서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심장질환과 암에 대한 연구가 끝나게 되고 20년 안에는 모든 질병을 극복하게 된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인간이 탄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모든 미래 기술의 바탕이 되는 컴퓨터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2029년에는 컴퓨터의 능력이 인간을 뛰어넘고 2045년에는 전 인류 지능의 총합마저 크게 앞지른다고 그는 예측했는데, 스마트폰도 뇌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생활의 일부가 된 것처럼 미래에는 인간과 기계가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과 기계가 결합한 하이브리드 인간이 나온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점점 기계처럼 되고 기계는 점점 인간처럼 될 것이라고 커즈와일은 주장하고 있으며, 인간의 뇌가 컴퓨터에 연결되면 인간은 오히려 더 인간다워지고 더욱 독특해지며, 심지어 생각이란 프로세스의 대부분이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뇌를 서버에 연결하고 기억을 업로드해 분산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의 뇌와 연결해 기억을 공유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인간이 기계처럼 되는 것은 아니고 생물과 기계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가 오면 완전한 파괴나 죽음은 아주 어려워지는 것이고 죽음이 매우 희귀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커즈와일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나노로봇에 의해 대부분 질병이 사라진다.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고속도로에서 인간이 차를 모는 행위는 금지될 것이다. 질병과 노화로부터 탈출할 만큼 유전자 처리 기술이 발달하게 될 것이다. 유전자 조작으로 줄기세포를 만들어 인체 기관의 재생이 가능해질 것이다. 2020년대 초에는 시각과 청각에 한정되지만 가상현실이 대중화될 것이다. 2025년 증강현실로 멀리 있는 사람을 어색하게나마 만질 수 있을 것이다. 상품들을 3D 프린터로 제조하게 된다. 의복은 물론이고 인체의 장기까지도 만들 수 있게 되는데, 특히 인체의 장기는 자신의 세포를 이용해서 만들게 될 것이다. 2020년대 후반 나노 기술을 이용해 인체의 장기를 보강하고 교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나노봇으로 몸에 공급할 수 있고, 혈구를 나노봇으로 교체하면 훨씬 뛰어난 면역력과 효율적인 호흡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심장을 제거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술 없이 뼈대를 강화하거나 신체 내부의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29년에는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필적하거나 추월하게 될 것이다. 시적 표현이나 농담, 빈정거림 같은 언어의 추상성은 고차원적인 레벨로 사람들도 가끔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2029년까지는 그런 것까지 인간 수준으로 알아듣는 인공지능이 반드시 나오게 된다. 2030년대 현실과 같은 가상현실이 대중화될 것이다. 여기서 가상현실은 뇌신경을 접속해 오감을 전부 느끼는 것이며, 현실과 똑같은 감각을 가상현실 안에서 그대로 느낄 것이다. 가상현실을 통한 재택근무가 대중화될 것이고, 가상현실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할 것이다. 인간 두뇌는 클라우드로 연결되고 나노로봇을 뇌로 보내 잃어버린 기억들을 추출하게 될 것이다. 인류에게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에너지로부터 모두 구하게 된다.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느라 힘쓰겠지만 태양전지 기술이 원자력 에너지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식량 생산이나 식수 문제도 혁명적으로 해결된다. 나노봇을 통해 뇌의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가능하고 자신의 감각을 전송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40년대 2040년 나노머신의 보편화로 신체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분자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나노기술로 신체를 마음대로 개조할 수 있게 되면서 외모지상주의가 사라지고 각자의 개성은 더욱 강해진다. 성별과 인종에 대한 개념이나 차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성별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순식간에 연예인의 외모로 바꾸거나 성별 또한 별도의 수술 없이
나노머신만으로 바꿀 수 있으며 신체를 전혀 가지지 않고 전기 신호를 가진 자아만 온라인으로 존재하다가 필요할 때만 신체를 가지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2040년에는 기계지능이 인간지능을 완벽하게 뛰어넘고 인공지능과 육체의 결합으로 인류의 능력이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는 특이점이 온다. 인간지능은 클라우드망을 통해 100만 배 확장될 것이다. 뇌가 기계 방식으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언제든 초인공지능과 연결해 초지능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인류의 모든 지식을 얼마 안 되는 시간에 모두 습득할 수 있고 혼자서 집중하는 것만으로 가상의 세계나 새로운 게임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초지능이 되느냐, 인간으로 남느냐는 개인의 선택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래에는 이런 기술들이 너무나 당연해서 아주 일상적인 일이 될 것이다. 컴퓨터의 연산 능력은 2029년이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다. 2040년에는 인류 지능의 총합을 초월하게 된다. 2045년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젊게 하거나 젊은 사람을 늙게 만들 수 있다. 너무 오래 살아서 사는 것이 지겹다면 기억을 초기화하면 될 것이다.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 해도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기억을 내려받아 소생시킬 수 있다. 커즈와일의 예측을 보면 미래에는 인간이 너무 기계화되어서 인간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닐까 조금 섬뜩하기도 한데요. 이런 사람들의 걱정에 커즈와일은 이렇게 답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인류 문명의 연장선상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기술 발전을 두려워하는 것은 모르는 것에 대한 원초적 두려움과 기계는 인간적 감정을 공유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기계도 인류 문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과 가치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좋은 점들도 많아 보이지만 인간이라는 본질, 그러니까 인간성이 많이 상실되는 시대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불과 20년 만에 이루어질 공상과학 같은 인류의 미래, 여러분들은 이 예측이 믿어지십니까? 오늘의 믿기 좋은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